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것은 뭐 계속 이야기를 이런 느낌의 이야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있는 그대로 일단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 이런 것이죠.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전월 대비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거 물가가 쉽사리 안 잡히네. 금리를 더 올려야 하나? 현재 4.75에서 3월에 원래 한 2.5 정도, 0.25 정도 올릴 거를 다시 한 0.5 정도 빅스텝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미국채 수익률을 상승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달러가 상승하는 것이고, 달러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약해지고 코스피가 약해지는 이런 어떤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충분한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거비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6월, 7월까지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하락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노이즈로 인한 어떤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환율 전에 수급을 먼저 좀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쭉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2월 들어서는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꺾이거나 나가는 이런 흔적은 없잖아요. 그죠? 환율이 바닥 대비해서 7% 정도는 오르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쉽게 나가진 않고 있다라는 모습은 조정이 하락이 아닌 조정 혹은 얕은 조정, 횡보 정도 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수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이 파란색은 기관이고 초록색은 외국 개인 투자자인데요. 서로 지금 주고받고 하면서 난리 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선후배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 회사 분위기는 이해는 가지만 좀 답답할 뿐이죠. 이런 모습들이 좀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익률 맞추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를 이제 주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일간 차트로 먼저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은 여기 요 갭을 여기서 보면 여기서 갭으로 탁 올라간 이후 이 좀 아슬아슬한 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분산이 6번 나왔습니다. 저는 그 과거 백테스트 해본 결과 요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많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80% 이상 이렇게 조정되었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테스트 겸 시장을 좀 관찰할 겸 인버스를 엊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그때 매수해 놓긴 했지만 인버스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장을 좀 더 냉정하게 보려고 이렇게 넣는 거니까요. 조정도 충분히 염두해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보조 지표들이 과열권이 이제 이탈하는 이제 하락으로 혹은 이미 하락으로 전환된 그리고 이 중심선을 깰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다이버전스 같은 모습도 살짝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게 지금 다 이제 횡보가 길어지면 이런 보조 지표들은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요. 이거에 대한 계산 방식을 이해해 보면 이해는 가는데 횡보가 길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꺾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횡보를 만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만약에 꺾이지만 않는다면 조정이 약하거나 그냥 또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지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지금 느낌이. 그리고 요것을 근데 일간 차트로 보면 상당히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느리더라도 주간 차트로 좀 이렇게 보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간 차트로 이런 것이죠. 전주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전주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 주를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이렇게 보면 전주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의 캔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주보다 증가하면서 상승의 캔들이 나왔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전주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의 캔들이 나오면 이때부터 다시 하락의 방향, 여기도 한번 다시 하락의 방향 가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의 캔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여기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의 캔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꼭 다 맞다라기보다는 매일 일간에서의 흔들리는 시황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주간 차트로 거래량과 함께 좀 시장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보면은 월간 차트에서는 어떤 큰 흐름과 어떤 추세를 좀 이렇게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일간 차트에서는 뭐 좀 디테일한 모습과 어떤 뭐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주간 차트상 여기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만약에 어떤 양봉의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거래량까지도 이렇게 증가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여기를 돌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캔들이 뭐 나오든 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무언가가 나온다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 이렇게 하락이든 횡보든 이렇게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다음 주에는 주간 차트로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그때 캔들이 상승인지 하락의 캔들인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단기적인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봤자 월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이 바닥입니다. 다 바닥. 과거에도 이런 바닥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고, 이런 바닥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바닥들은 대부분 매매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줬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루한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좀 바쁘고 오히려 수익이 잘 안 나는 이런 구간일 수 있거든요. 추세 매매자들은 이런 추세가 이렇게 섰을 때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특히 요 중심선 이상에서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죠. 추세 매매자들은 요 구간에 오실레이터가 빨갛게 된 색깔들이 있죠. 이렇게 요런 구간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건 테스트를 해본 결과이고요. 근데 지금 가치 투자자들은 지금은 좋죠. 매수할 게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요. 근데 다만 최근에 실적이 올라오는 게 조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 이전에 추정치들이 먼저 상향되기 시작하거든요. 추정치들이 상향되고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이클에 좀 민감한
한국 기업들이 보면 중순 정도 때는 재고들이 소진되고 하면서 요런 것들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인 것이죠. 한 6월 정도 7월까지는 분명히 물가는 내려갈 것이고 금리는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시차가 반영이 되면서 어떤 경제의 어떤 파격을 그 안 좋은 모습을 줄 텐데 그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는 좀 안 좋을 경향이 있고 다만 반대로 중국의 경기는 좀 좋을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믹스가 돼서 될 것인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은 빠져봤자 지금 0. P별 0.9배에서 조금만 빠지면 0.8배로 다시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겁먹을 구간은 아니고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냅두고 올해 말에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수급들을 좀 보면 일단 요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야기 드렸죠. 여전히 비중 확대이고 사실 지금 환율이 많이 튀어오르긴 했는데요. 환율도 이걸 한번 볼까요? 환율도 이렇게 보면은 월간 차트로 환율을 보면 지금 여전히 꺾여서 져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지금까지로는 그렇다라는 거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닥 대비해서 환율이 많이 올랐었어요. 7% 정도. 기분 좋진 않죠. 근데 다만 과열권에 들어온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환율 역시도.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어떤 영역에 왔다. 환율 역시.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많이 튀지만 않는다면 이미 과열권에 왔기 때문에 혹은 이 환율이 꺾여져 내려간다면 코스피는 다시 조정 횡보 이후에 반등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아직은 짱짱하죠. 짱짱하기 때문에 어떤 뭐 다이버전스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모습들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뭐 그리 쉬운 건 아니겠죠. 그리 쉬울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 겁먹을 것까지야. 그죠? 지금 이렇게 이미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크게 겁먹을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체별 수급으로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인버스, 또 인버스들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있네요. 또 하나. 선물 코덱스 인버스도 있고 외국인 역시도. 코스닥 인버스. 아니네요. 이건 선물. 이것도 인버스네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둘 다 인버스 이런 좀 단기적인 어떤 수급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근데 다만 요 100일까지는 깨지 않았으면 요 100일 이평선 정도까지는 깨지지 않았으면 이것이 깨지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기분 나쁜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꺾이면 또 수급 차트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받더라도 요 언저리에서 멈췄으면 하는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뭐 시장도 그렇게 안 좋고 하니까 오늘은 방송은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조정이 오더라도 이미 분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간 차트에서 이 거래량을 좀 확인하면서 다음 주를 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방송은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